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학개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목조 건물 화재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재 원인이 있을 거고요. 원인이 있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목조 건물은요,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게 특이하게 꼭 요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무염. 그러니까 발염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염 다음 발염으로 넘어가는 거죠. 무염 발염, 무염 발염. 됐나요? 그래서 이제 발화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최성기를 거치고 마지막에 연소 낙하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기도 한다. 정답 몇 번? 1번. 예전에 책에 다 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55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목조 건물의 화재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무염과 발염 순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다음 56번. 목조 건물에서 옥외출하의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옥내출하 형태와 옥외출하 형태의 차이. 옥내는 불이 실내. 그죠? 옥외는 바깥쪽 실외 쪽에서 불이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가옥 구조에서 천장면에서 불이 난다? 천장? 천장이니까 이건 당연히 어딜까요? 옥내지 않을까요? 실내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창, 출입구, 외부 벽, 지붕 밑 다 뭡니까? 이거 실외죠, 실외. 맞나요? 지금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만 옥내 출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나머지는 다 옥외 출하 형태를 나타낸다. 57번. 내화 건물의 화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죠? 1번. 내화 건물은 저온 형태로 장시간 화재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목조, 내화. 목조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고 빨리 끝난다. 고온 단기 형태를 갖는다. 자, 내화 구조는요, 저온이고 건물이 불에 견디기 때문에 길게 간다 그랬죠. 그죠? 장기다, 장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가보면 내화 건물은 저온의 형태로 장시간, 맞죠? 그죠? 그리고 얘는 지속시간이 3시간, 2에서 3시간. 얘는 30분 안쪽으로 끝난다 그랬죠. 빨리빨리 끝납니다. 얘는. 다 목조기 때문에 건물이. 그죠? 세 번째, 내화 구조에서 최성기 도달 온도는 이게 대략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110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한 130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화 건물에서의 순서, 불의 순서, 발화,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하셨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58번. 내화 구조에서 화재 발생은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화재 종류와 열 전달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보통 연료 지배로 가다가,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죠? 환기 지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냐면 성장기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서 성장기,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최성기로 가는 거죠. 최성기. 쭉 이렇게 넘어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 처음에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뜨거운 공기가 위에 모여 있다가 거기에 불이 붙어서 복사열에 의해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고 플래시오버가 결국은 최성기로 넘어가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엔 대류가 일어나고 얘에 의한 복사열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요거 찾아주시는 겁니다. 결국 연료지배형 처음에 시작, 그리고 환기지배형으로 끝나야 되고 대류와 복사 순서. 정답 몇 번? 1번. 59번. 보세요. 목조 건물 화재와 내화 건물 화재에 관한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목조 건물보다 내화 구조 건물의 최고 온도가 더 높다. 자, 목조 건물은 최고 온도가
이론적으로 한 1300도. 1100도. 그러니까 이미 벌써 틀렸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옳지 않은 거. 목조 건물보다 내화 건물의 최고 온도가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목조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최고 온도가 1100에서 1300도 이상이니까 한 요 정도. 내화 구조에 비해 목조 건물은 플래시오버가 더 빨리 일어난다. 목조 건물은요 최성기가 빨리 오겠죠.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다 보다 보니까 가연물, 목재다 보니까. 4번 내화 구조에 비해 목조 건물은 환기가 더 잘 되죠. 그래서 화재 진행이 빠르죠. 주변에서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리고 전체가 다 가연물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타게 된다.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60번 화재 시 급격한 가열에 의해 콘크리트 표층이 탈락하거나 박리되는 현상으로 구조체 단면적을 감소시키고 철근을 노출시켜 내력 저하를 발생시키는 현상, 콘크리트 폭렬 현상. 이게 최성기 쪽에서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61번 화재 발생으로 건물 내 수용재산 및 건물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로 최고 온도와 지속시간의 곱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최고 온도와 화재 지속시간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옥도. 맞나요? 정답 몇 번? 2번.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 온도는 화재 강도를 얘기하고 결국 이 최고 온도에 대한 지속 시간을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화재 하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 가옥도에 대한 정의는 꼭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가옥도가 뭐라 그랬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이나 또는 그 건물 내부에 있는 재산에 피해를 얼마나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재 가옥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셨죠?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화재 가옥도가 높아지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 내부에 있는 재산이나 또는 건물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화재 강도, 최고 온도가 높다라는 건 화재 하중, 지속 시간이 길다라는 건 결국 이 가옥도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 62번 건물이나 구조에서 화재층의 면적당 가연물의 양. 결국 우리가 얘를 지속 시간과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아니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에 대한 지속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정답 몇 번? 3번. 자, 63번. 바닥 면적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제곱인 창고에 5kg의 고무가 저장돼 있다. 이때 화재 하중은 멸마인가 그랬어요. 단 목재 단위 발열량은 4,500이고 고무 단위 발열량은 몇이래요? 9,000이랍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화재 하중 공식을 볼 필요가 있는데 화재 하중 공식은 자, 위에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가연물질의 발열량이 들어가고 됐나요? 그리고 아래에 면적 들어가죠? 곱하기 목재의 발열량이 여기 들어가죠. 근데 어차피 이 면적 있죠, 면적. 면적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죠. 이게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10이죠, 10. 10m 제곱. 맞나요? 그리고 목재 발열량 같은 경우 요건 정해져 있다 그랬죠. 1kg당 열량이 요 정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히 이 값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줬으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가연물의 발열량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5kg의 고무가 1kg당 9,00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약분이 됩니다. 1, 여기 2, 1, 2. 결국 2분의 2네요. 그죠? 결국 몇이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계산 문제죠. 화제하중 계산 문제. 실제 시험 문제 최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됐죠? 64번. 화제하중 감소 대책으로 옳은 거. 자, 화제하중은 얘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줄이고 싶으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얘를 줄이는 거예요. 가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연물을 여러분들 한 곳에 집중해서 막 쌌잖아요? 이러면 화제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가연물의 양을 늘리면 안 되겠죠. 그죠? 가연물이 이것도 결국 뭐를 늘리는 거야 지금? 가연물을 늘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 안 되겠죠? 3번 보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내장재를 불연재로 설치한다. 타지 않는 재료로 설치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65번. 화재실에 열 축적에 대한 그죠? 의미하는 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실에 과연 열이 얼마나 축적되는지에 대한 지수를 우리가 표현한 값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화재 강도. 그러니까 화재 강도가 결국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지수고 얘가 열 축적률을 얘기한다. 그 화재실에. 그죠? 얘가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1번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6번 보겠습니다. 화재 강도가 증가하는 조건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재 강도라는 건 결국 열 축적률. 그 화재실의 최고 온도.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조건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보세요. 비표 면적이 크다라는 건 결국은 산소 공급이 끝내주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화재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죠? 맞죠? 열 축적 잘 되고 온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화재 강도의 증가는 화재실의 구조나 개구부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아요? 받죠. 개구부 면적이나 구조가 열 축적이나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벌써 몇 번으로 나온 거예요? 2번으로 나온 거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열의 값으로 가연물의 발열량과 주위 연소열이 클수록 화재 강도는 증가한다. 화재실의 실내에서 벽, 천장, 바닥 등의 단열성에 따라 화재 강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열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단열이 뭐예요? 외부로 나가는 열을 막아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단열이 잘 되면 열 축적이 정말 끝내주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 강도가 증가하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잘 되면, 단열이 잘 되면 화재 강도가 증가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최근에도 나왔죠, 요게. 자, 67번. 지속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화재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1번. 가연물의 양과 흥기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그래서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지속 시간도 많아집니다. 왜냐면 가연물의 양이 많으니까 그거 다 태우려면 시간이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기 성능, 환기가 잘 되면요 지속 시간은 줄어들죠. 왜냐면 산소가 잘 공급이 되니까 빨리 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2번, 화재 지속 시간은 가연물의 양에 비례한다.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지속 시간,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화재 지속 시간은 연소 속도에 비례한다. 보세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그만큼 빨리 타서 끝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속 시간은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라는 거 내 말은 3번이다. 화재 지속 시간은 환기 개수에 반비례한다. A 루트 H. 얘가 크다라는 건 결국 환기가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속 시간은 줄어들죠. 맞습니까? 자, 6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옳지 않은 거. 3번. 미안해요. 3번. 그죠? 여기 이제 반비례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8번 보겠습니다. 건축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건축 쪽에서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몇 개 추려봤는데 건축 쪽은 시험 문제 나오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채 쪽에선. 근데 이제 요즘은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되는데 68번에 가보면
공간적 대응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뭐가 또 있냐면 이제 봐봐 여러분들. 공간적 대응이 있고 설비적 대응이 있다 그랬죠. 근데 공간적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공간적 대응은 뭐예요? 건물을 만들 때 튼튼하게 짓는 거고 설비적 대응은 그 공간 안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라던가 또는 이제 피난구조 설비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다. 얘네들은 설비다 보니까 공간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메인은 공간적 대응이다. 그럼 공간적 대응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대항, 도피, 회피. 그죠? 대항, 도피, 회피. 피난성이란 말은 없다. 정답 몇 번? 3번. 됐죠? 자, 그리고 69번. 다음 중 건물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기, 바보, 지주. 그죠? 내력벽. 이 제가 외우라 그래. 요 정도 외우라 그랬죠. 기둥, 바닥, 보, 지붕, 지붕틀, 주계단. 제외되는 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가보시면 작은 보는 제외.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3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주요 구조부 종류는. 70번.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졌대요. 자, 이게 뭐예요? 내화 구조.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화재를 견디는 게 아니고 막는 거고, 막음.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걔가 무슨 구조예요? 방화 구조. 그럼 방화 구조와 내화 구조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내화 구조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셨죠? 71번.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중을 견디고 불꽃을 막아주고 열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건물이 견뎌주는, 그죠? 건물이 견뎌주게 해주는 구획.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방화구획. 즉 여기에서 불이 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쪽만 피해를 봐야지. 이쪽만. A쪽에서만 피해를 보고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구획한다 그랬죠.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얘가 뭐라 그랬어요? 방화구획. 그죠? 다음 72번. 내장재의 난연 성능에 따라 재료를 구분하고 있다. 재료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내장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연, 준불연, 난연. 그쵸? 내화재료라는 건 없습니다. 다음 73번. 일반적인 피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피난구조 설비는 이동식 사용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고정식. 2번.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끝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 해야 되고 원시적 방법,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피난 계획 쪽도 여러분들이 문제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74번 볼까요? 건물의 피난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난 설비는 이 가반식이라는 게 이동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고. 원시적이고 고정식으로 해야 되고 피난 동선은 상호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죠? 단순 명료하게 해야 되고 다 지금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5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피난 계획을 할 때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풀프루프와 페일쉐이프 원시적인 방법 되어 있고 3번 이동식 기구 안 된다 그랬잖아. 고정식 사용하라니까 다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76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 피난 구획 설정 시 2차 안전구획에 해당하는 장소는 부속실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거실이면 사람이 이렇게 피난하다 그랬죠. 그죠? 피난하면 처음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실이 있는데 원래는 이 건물에는 뭐가 있대요 지금? 여기에 전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실이 있는 건물이 있다 그랬죠. 그 전실이 있으면 거실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처음에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복도 1차. 그리고 2차가 전실, 3차가 계단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선 얘를 찾으라는 거죠. 전실, 부속실. 똑같은 말이니까요. 다음 77번. 인간의 기본적 피난 특성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지광, 빛 따라가는 거. 퇴피, 반대로 도망가는 거. 귀소, 얘가 뭐였어요? 내가 익숙한 길로 걸어가는 거. 우회 본능. 내가 오른손잡이는 보통 좌회. 그죠? 좌회한다 그랬죠. 우회가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
78번. 피난 행동에서 말하는 인간 본능 중 옳지 않은 거. 귀소는 뭐예요? 내가 익숙한 길로 가는 거. 추종 본능은요, 앞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밝은 부필치를 따라가는 건 얘는 지광. 됐습니까? 네. 세 번째, 퇴피. 요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 화염 연기로부터 도망가는 거. 좌회.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축으로 좌측으로 행동한대요. 그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능이야, 여러분들.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79번. 바라지점 반대로 간대요. 퇴피죠. 80번. 다시 돌아간답니다. 익숙한 길로. 귀소죠? 그죠? 이런 것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는 81번.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하는 경우 인간의 피난 본능으로 옳지 않은 거. 밝은 곳으로 이동한다. 지광. 평상시 사용하는 곳으로 간다. 귀소. 각자 나름대로 편한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이런 본능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위험한 곳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퇴피 본능에 대한 거죠.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82번. 피난 시 인간의 심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 어두운 곳을 가려고 한다. 누가 어두운 곳으로 갑니까? 그런데 빛을 향해 가죠. 지광 본능. 그죠? 퇴피 본능, 추종 본능. 이건 뭐야, 여러분들? 귀소 본능.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던 길로 간다라는 거. 83번. 다음 중 피난 본능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앞사람 따라간다. 추종. 원래 가던 길 간다. 귀소. 오른손잡이 오른발을 축으로 우측 아니고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좌측이라 그랬죠. 얘가 좌회 본능. 어두운 곳을 불빛을 따라간다. 지광 본능. 84번. 다음 중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뭐하고 뭡니까? H형과 CO형. X형과 Y형이 제일 좋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제가 화재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뒤쪽에 이제 화재 조사, 위험물 이쪽도 한번 조금 쉬었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이제 뒤쪽은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가 많아서 속도감 있게 나가고 얼른 뒤쪽에 이제 기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얼른 나가서 진도를 쭉쭉 한번 빼볼게요.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법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아셨죠? 네, 이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